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걸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급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별로 빠지지 않으면 이번 주에 급락될 것, 우려가 크다. 특히, 중동전도 변곡점에, 최대의 변곡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쉽지 않으면, 안 되면, 이제 추가 하락으로 진입할 걸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전체 시장에서,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장도 그렇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히 아니면 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면 그나마 좀 나을 거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박스권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추가 하락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매크로 경기까지 우려가 심화된 어떤 그런 이슈, 유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아마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뭐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은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어가지고 동시만기 때 추가적인 하락을 크게 하지 않고 좀 반등을 했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지금 이제 매도 포지션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청산을 하게 되면 다시 매수로 청산하게 되면 반전을 좀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추정을 하게 되면 하락으로 포지션 구축하는, 즉 매도 포지션을 별로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3개월, 6개월, 3월, 6, 9, 12월이 분기 만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3개월, 6월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약 3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장이 빠진 걸 보면 이렇게 S&P 1.5% 빠지고 전체적인 모양도 주봉 모양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추가 하락에 대한 불가피한 걸로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이 차트라는 것은 100% 맞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마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이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 이 종목에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기술주들이죠. 미국은 이 기술주들 대다수 보면 엔비디아 3%, 그다음에 알파벳도 2% 빠지고 브로드컴, 메타, 플랫폼서, 테슬라,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반도체 상관없이 대다수가 3%대 빠졌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국내 ETF, 이제 국내 ETF, 아이시어 MSCI 사우스 코리아 보면 6.7%, 플랭크랜드 6.5%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배짜리는 19%. 그래서, 국내 관련된, 이제 ETF도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다음,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번 주는 우려스러운 장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물론 이제 전쟁 장기화 우려죠. 그리고 지금 전쟁 장기화란 게 사실은 초기에는 이란과 미국과 이란 저는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국과 이란은 게임도 안 되는 정도지만 이게 실제로 미사일만 가지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지상군 투입해서 장악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서 48시간 내에 봉쇄를 풀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그랬으면 그러면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유전을 공격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카타르의 가스전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을 한다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주변에 담수화 시설, 중동 아니면 유전 지역까지 추가적인 파괴가 공격이 있어 파괴가 있다면 심각한 글로벌 경기에 우려를 영향을 파급력이 아주 커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화는 불보듯 뻔한 거고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저는 판단하기에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2개의 섬을 장악해서 미 해병대가 장악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글로벌 경기가 안정이 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대다수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전쟁도 방향성이 또렷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불확실성 확대가 되든지 계속된다. 그러면 과거보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연준에서 지금 이 유가 때문에 연준에서도 윌러 연준 이사 같으면 금리 인하는 올해는 상반기 높고 하반기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유가가 더 추가적인 유가도 장기화로 고공행진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지금 되고 있고, 물가도 우려스럽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쟁 장기화 유가 상승에서 물가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반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때도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패드워치 쪽에서는 오히려 4월달 금리 인상 확률도 15%, 어떤 데 50% 보기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 정도로, 그래서 기술주들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잠깐, 유가 차트를 보면 WTI입니다. 보시면 이 장대 음봉에서 캔들 차트인데요. 음봉 두 개 있고 양봉 또. 그러면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여기 조정을 박스 돌파하면 급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윗꼬리가 있지만 이게 이제 $100로 오히려 급등을 해서 $100대 놀게 되면 이제는 $90대 이렇게 놀다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100에서 $120 사이에 이렇게 놀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물론 지금 휴전 관련된 협의도 있다고 그랬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이상 안착이 되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먼저 개별 차트를 보고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 엔비디아 잘 견뎠는데요. 어제 만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미 작년도 8월 아니면 작년도 10월부터 했는데 이 방향성이 행보를 하다가 지금 밑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침체권이 들어가고 있으면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엔비디아를 길게 보시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22평선 깨졌는데 이번에는 박스권 하단인 $125 정도, $120 초반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침체권 임박돼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엔비디아 시가총 1등 엔비디아가 실적도 좋고 향후에 아직 지표라든지 이런 게 공급 부족이지만 좋은데도 이렇게 조정이 월봉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월봉은 이달에 끝나지 않았지만 이달에 양봉 뜨더라도 다음 달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 조정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 이미 애플도 이번 달에 급락하고 있어서 급락보다 6%대인데요. 이것도 조정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보는 차트에. 그 다음에 알파벳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에 대한 이 박스권 3개월 하단을 깼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요. 자, 월봉상을 윗꼬라고 아직 월봉 안 끝났지만 주봉을 보시면 이미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거래가 폭발했다는 것은 실적이 나오고 폭발한 것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관망세에서 차익이 일부 나오고 일봉상 이미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매물대가 있는 것을 추가 하락 21평 깨면 62평선은 $384 깨면 추가적인 하락이. 그래서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30% 여기서 고점에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다수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가는 이미 겁나게 매물이 여기 많죠. 이제 126개월인데요. 6개월 매물대 밑으로 하단으로 가 있죠. 지지선 붕괴한 상태고 월봉 차트 보시면 이미 조정이 들어가서 조정이 시작이다. 이제 급반전하지 않고는 다시 22,700포인트 돌파 급반전해서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미 조정이 들어가요. 조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월봉으로 조정 들어가면 최소한 시간이 걸립니다. 가더라도. 그래서 이번 상반기는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올해 상반기는 상승 전환을 해서 추세 상승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금 전쟁 양상이 미국의 중동전은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서로 발전소라든지 가스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전 이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전이나 가스 이런 쪽에 파괴되면 이 플랜트 산업이죠. 이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이 추가적인 전쟁이 확대되면 이 중동의 플랜트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물론 유가는 올라가겠지만 향후에 중동 재건은 원자력이라는 이런 게 보다도 원자력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이
재건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중동의 각종 뭐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UAE라 이런 쪽의 유전이라든지 어느 정도 담수화 시설 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 시장은 이제 우리가 거의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 브랜드 시장이 새로 그동안 침체했다 브랜드 시장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그래서 국내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동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중동 건설을 재건하게 되면 석유화학 플랜트가 먼저니까 원자력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발전 시설은 석유화학 플랜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플랜트 회사들은 중동의 이 전쟁의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재건 프로젝트엔 석유화학 플랜트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야인시대 수요일 할 때 이미 예를 들어서 삼성 E&A 같은 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수요일 날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테마는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번 주에 잘 투자를 잘 하셔서 리스크 관리 좀 신중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